1-1 함께 지금 풀겠는데요. 1번에서 11번까지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제 지금 제가 이거를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찍는데 누가 볼까 싶다. 그치? 자, 그래도 어쨌든 우리 혹시 나 하는 마음에 제가 또 이제 누가 볼까 싶다 이러면서 나 너무 못해서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판 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어느 이론에 대해서 A, B, C가 이제 나눈 대화를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멘틀이 대류예요. 대륙이 이동하며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대륙 지각이 분리되어 새로운 해양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멘틀 대류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내용들이 조금씩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륙 이동설 같은 경우는 뭐 판기와 초대륙 이런 것들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멘틀 대류설은 만약에 멘틀 대륙, 그 다음에 해정 확장설 같은 경우는 해령하고 해구 이런 것들 꼭 떠올리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자. 기억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지질학적인 증거 제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 있는 해저 확장설을 제외한 나머지 이론들의 경우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체로 대칭을 이룬다. 이거 지금 해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고지자기 줄무늬 실험적인 증거가 나타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해저 확장설에 대한 내용에 해당을 할 거고요. 자, 다음 틱은 멘틀의 주요 에너지원은 그렇죠.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학생은요, 정답 C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해령과 해구가 존재하는 어느 대양에서 음파가 해저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을, 그리고 고지자기 줄무늬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음파 왕복 시간을 좀 먼저 보자라고 하면은 10초 이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는 뭐가 있죠? 해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구 같은 경우 우리가 숫자도 좀 기억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왕복 시간이 8초 이상이 되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비구간을 이제는 보게 되니까 여기 왕복 시간이 짧아요. 뭐가 있죠? 해령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프에서 지금 보니까 이 부분 뭐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깊어지는 것은 해령 주변에서 어떤 스케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짧은 부분이 해령의 정상부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 여기 깊숙하게 패여 있는 부분 바로 해령에 있는 열곡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형도를 대략 보자라고 하면은 이걸 뭐 하면 되죠? 대칭 이동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는 나타난다는 얘기죠.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자. 가에서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8,000m보다 깊다.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왕복 시간이 얼마가 되죠? 10초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의 수심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빨리 가죠. 그래서 1500m/s고요. 그리고 왕복 시간이 10초니까요. 여기다가 5초를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7,500m가 되겠네요. 그래서 8,000보다 더 얕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A의 하부에서는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 A가 뭐라고요? 해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멘틀 대류의 하강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 바로 뭐죠? 해령. 너무 친절하게도 써 있어요. 그래서 B에서 관측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리을과 디귿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대륙 이동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먼저 이 두 산맥의 지질 구조의 연속성을 이제는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거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메소사우루스 화석의 산출지가 이렇게 넓게 분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화석상의 증거, 고생물학적인 증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빙하 이동의 흔적,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남아메리카, 인도, 그리고 여기 남아메리카네요.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 표시되지 않았지만 남극 대륙에서도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자.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 지역은 과거에 큰 횡압력을 받았다. 자, 북아메리카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요즘 이제 지도를 잘 모르니까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없어도 아셔야 되죠. 북아메리카에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 산맥 구조의 지지구조의 연속성, 이것을 이제 바로 에팔레치아 산맥, 칼레도니아 산맥, 그래서 대규모 습곡 산맥을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습곡 산맥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양옆에서 미는 큰 횡압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고지자기 줄무늬는 백인호가 주장한 아니죠. 고지자기 줄무늬는 뭐다? 이제 해령이 나오게 되면서 탐사 기술의 발달로 해저 확장설의 근거로 설명이 되게 되죠. 그래서 백앤어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생대 말 빙하 퇴적체의 분포로부터 아프리카 대륙과 인도가 북상했음을, 얘네들이 어디 있었어요? 남극 대륙 쪽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남극에서부터 좀 떨어져서 적도 부근, 이제는 뭐 더 위에까지 올라갔으니까 북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과 디귿 되겠죠. 자,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판 구조론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가설에 대해서 나눈 대화래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초대륙 하면 뭐죠? 바로 대륙이동설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멘틀 대륙, 바로 원동력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홈스의 멘틀 대류설, 그리고 해령이 등장을 했네요. 이게 이제는 바로 뭐죠? 해적 확장설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각각의 대화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산맥, 유럽의 칼레도니아 산맥에서의 분포가 연속적이다. 바로 대륙이동설의 증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니은에 의하면, 멘틀 대류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하강하는 곳에서는 소멸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해령이 아니라 우리가 해구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해저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거의 대칭을 이룬다. 바로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하고 C,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넘어갈게요. 판 구조론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학설, 그리고 내용. 자, 이것도 역시 멘틀 내부에서 열대류가 일어난다. 멘틀 대류설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해령의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동하다가 해구, 바로 해저 확장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판계가 등장을 했네요. 초대류, 대류 이동설 되겠죠. 그래서 음양측신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저 지형도를 그릴 수가 있었고, 이것으로부터 등장을 한 것은 바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해저 확장설, 나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고지자기 줄무늬, 역시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학설에 등장을 한 순서는요,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그리고 해저 확장설의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두 개가 바뀌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되겠죠. 자, 다음 6번으로 넘어가죠. 백엔화가 대륙이동의 증거로 제시한 여러 대륙에서 발견되는 화석 분포. 지금 보니까 막 무서운 녀석들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고생대 생물들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고생대 말 아프리카 하부와 남극의 기후는 비슷했을 것이다. 왜요? 서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슷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이요. 백엔화는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고요. 야, 판게아는 중생대 말에 분리되기 시작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생성되는 거는 고생대 말에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생대 초반 또는 이제 중기 정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중생대 첫 시기인 트라이어스기의 말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생대 말은 아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되겠네요. 자, 다음 7번으로 넘어가죠.
가하나는 서로 다른 해역에서 음양측심법으로 수심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수심하고 거리 관계, 지금 얘가 이제 바로 뭐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가 해력 인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부가 있고 여기 수심이 깊은 곳이 바로 열곡이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이제 거의 육지인데 갑자기 훅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구를 설명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때 먼저 기억부터 보면 가는 주로 옆단층이 발달한다. 우리 해룡 같은 경우는 어떤 경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여기는 발산형 경계예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이기 때문에 대륙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서로 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작용을 하는 것은 양옆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이 작용을 하게 될 거고, 장력이 작용을 하는 경우는 옆단층이 아니라 주로 정단층이 발달을 하게 되죠. 자, 다음 나의 해수면에서 발사한 음파의 최대 왕복 시간은 8초보다 길다. 우리 제가 이거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8초라고 하는 숫자, 만약 8초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심 얼만큼이 되죠? 수심 6,000m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6,000m, 6km보다 더 깊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8초보다 더 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대서양 중앙 해력의 수심 분포는 대서양 중앙 해력이니까 누구에 가깝다? 그렇죠. 가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8번으로 넘어갈게요. 판의 경계 부근에 위치하는 해역 A와 B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음양측심을 쭉 이제 하고 있대요. 자, 우선은 여기를 좀 이제는 살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가 있는 곳에 이제 바다가 바로 뭐가 되죠? 여기가 이제 태평양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B가 있는 곳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있는 곳이니까 이제 대서양인데, 이 둘을 찾아보자, 둘의 차이를 찾아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태평양 같은 경우는 연안에 뭐가 있어요? 해구가 있어요. 태평양판이 주변 대륙판 아래로 섭입이 되면서 만들어진 해구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대서양 같은 경우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령이 있어요. 그런데 연안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대륙하고 바다 사이잖아요. 여기는 하나의 판이에요. 그래서 대서양의 경우는 연안에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음파의 왕복 시간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체로 제일 길게 나타나는데 조금 다른 경향성이 있는 이제는 부분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9.96이 되는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있는 곳이죠? 네, 해구가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측정을 한 것은 해구가 발달하는 태평양 연안에 가까운 A에서 측정한 자료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 해구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해양 지각은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해구에서 소멸되게 되죠. 그래서 해구 쪽으로 가면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점차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 지각의 나이를 7번과 9번으로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해구에 더 가까운 7번이 9번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니은 옳은 것 되고요. 자, 다음 디귿이요. B에서는 고지적인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그죠? 대서양 중앙 해령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칭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니 D가 모두 다 옳은 것이 되겠네요. 자,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이렇게 이제는 나와 있는데요. 음양측심법을 이용해서 수심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해저 지형도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A 맞고요. 자력계를 이용한 고지적인 연구를 통해서 자기 이상 줄무늬, 자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기 그리고 방향, 그러니까 정자극기와 역자극기를 표현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해구를 중심으로 대칭성, 해구가 아니라 뭐가 안 된다?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다음
지진 관측망을 설치해 섭입대 주변에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걸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었죠? 해구에서 해양판이 사라진다,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A하고 C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10번 넘어가 보죠. 음파를 이용하여 해저의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왕복 시간, 이렇게 이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제 그림을 조금 이제는 살펴보게 되면, 우선 바깥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왕복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수심이 뭐하다? 얕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간격을 조금 이제 보다 보니까 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A쪽은 조금 넓고 B쪽은 좀 좁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가 되냐면, 얘들아, 왕복 시간이 같은 것을 연결을 한 거니까 등치선이에요. 등치선의 종류다라면 뭐 등압선이 될 수도 있고 등고선이 될 수도 있고 등연량선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등치선들, 그러니까 수치가 같은 녀석들이거든요.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이 등치선의 간격이 조밀하면 할수록 어떤 의미가 되죠?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얘네들 수심을 저는 보자라고 하면은 그대로 그릴게요. 5가 되는 거니까 수심 이렇게 똑같이 나타날 거고, 여기 짧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의 경사를 보게 되면은 A쪽은 간격 넓어요. 넓으니까 편차가 작다,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B는 상대적으로 조밀하죠. 그러니까 경사가 어떻게 나타난다? 급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보면서 옳은 거 찾아볼 건데요. 가에서 해저면의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 왕복 시간은 더 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 나에서 수심은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깊다. 우리 이거 사실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이 더 얕고요, 니은이 더 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해저면의 경사는 어디가 더 급하다? B 구간이 더 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기역밖에 없겠죠. 자, 다음 11번 넘어가 볼게요. 고생대 말 빙하 퇴적층의 분포와 이동 방향, 그리고 메소사우루스 화석이 발견되는 지역, 이렇게 이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들이 다 뭐란 얘기예요? 붙어 있었다란 얘기예요.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들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원래는 하나로 붙어 있었다가 후에 떨어졌다란 얘기죠. 자, 그럼 볼게요. 고생대만 인도 대륙은 현재보다 남극 가까이 위치하고 있죠. 이것이 북상을 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게 되면 히말라야 산맥 만들어지고 현재와 같은 분포를 이루게 됩니다. 자, 다음 니은이요. 메소사우루스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분리된 후에 출현했다라고 하면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분리되기 전 출현을 하고 화석이 생긴 이후에 두 대륙이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가와나를 통해서 내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정답은 기역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1-1 함께 문제 정리를 했고요. 좌구는 또 다음번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